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광주 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내린 눈도 얼어붙으면서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이 학생들 복지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광주는 중학생 1명당 노트북을, 고등학생들에게는 태블릿 PC를 지급할 예정이고 전남은 1인당 월 20만 원의 학생 수당을 줄 계획입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된 자치단체 출범은 올해가 중요한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동물 화장장 건립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 출근길과 등굣길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린 데다 오늘 아침에는 역대급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에 영하 10도의 한파 경보까지 겹치면서 옷가지며 짐을 들어야 하는 손이 춥습니다. 할머니 집이 춥고 그래서 할머니 추우실까 봐 걱정이 좀 돼요. 차량들이 느릿느릿 광주 요금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폭설과 한파 예보로 미리 귀경길에 서두른 덕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눈 예상하고서 아침 7시부터 출발을 했는데 제설이 전혀 안 된 구간이 많더라고요. 모든 차량들이 서행으로 운전을 했고요. 폭설로 막힌 공항과 항구에 비해 기찻길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광주 송정역은 고향에서 돌아오거나 고향으로 가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눈발이 거세지자 시민들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도 춥다길래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항상 그러죠. 만나면 반갑고 또 보내려면 마음 아프고. 눈길 사고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남해안 고속도로서 승용차 3대가 추돌했고 무안 광주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가 한때 통제됐었습니다. 광주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편 31편은 모두 결항했습니다. 한편 한파 경보 속에 오늘 아침에는 역대급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전남에서는 화순과 보성이 영하 15도, 곡성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상 관측 역사를 갈아치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까지 눈도 3에서 10cm가 더 예보돼 시설물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 속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광주가 영하 12.9도, 영광 영하 15.4도, 나주 영하 14도, 곡성 영하 13.5도 등 평균 기온보다 10도가 낮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9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최대 10cm의 눈도 예보돼 있어 광주 시내버스 19개 노선, 83대가 기존 노선에서 우회하거나 단축 운행됩니다. 무안공항과 여수공항에는 각각 오전 10시와 8시까지 대설과 강풍 경보 등이 내려져 있어 항공편의 운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의 공기가 비교적 깨끗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평균 17마이크로그램으로 2015년 초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등급 이상일수도 15일로 2021년 26일보다 11일이 줄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깨끗한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졌습니다.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좋은 기회지만 관광객이 편중돼 있고 여행 관련 시설의 규모가 작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떠올랐는데요. 풍부한 생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스마트화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순천의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 담양의 중록원과 메타프로방스, 전남을 대표하는 생태 관광 자원들입니다.
지난 3년여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청정한 자연 환경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이 같은 추세는 관광객 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코로나 첫 해 감소했던 전남의 일평균 관광객 수는 2021년 이후 오히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5, 60대 관광객은 늘어난 반면에 씀씀이가 큰 20, 30대 관광객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기에 여행업체나 숙박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그마저도 전남 동부권에 편중돼 있어 고용 증대와 같은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남이 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생태 관광의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연 생태 관광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이미 제주나 전북 등지에서 운영 중인 생태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태관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 인력이라든지 이런 홍보 등의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는 쪽이 좀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한국은행은 또 관광산업도 보다 빠르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정보의 안내와 예약 결제, 나아가 체감형 콘텐츠 제공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통합 관광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조연성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하는 과일이 북쪽에서도 생산된다는 소식 이제 낯설지 않은데요. 겨울이 따뜻하고 일조량이 풍부한 전남 고흥에서는 커피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수익까지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군 과영면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 푸른 잎이 무성한 아라비카 커피나무에 알록달록한 커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고흥에서 실험적으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한 건 7년여 전. 아프리카 등 더운 곳의 작물인 탓에 우리나라 기후에 잘 적응할지 걱정도 많았지만 어느새 잘 정착해 쏠쏠한 수익을 내는 효자 작물이 됐습니다. 이 농장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나무는 벌써 10살을 넘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무 기둥이 제 팔목 굵기까지 자랐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농사의 관건은 따뜻한 겨울입니다. 추운 날씨에서는 비닐하우스 난방비로만 많게는 수천만 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이 따뜻해야 재배 비용이 줄어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고흥은 원래 겨울이 따뜻하고 일조량이 풍부한데 최근에 기후변화로 겨울이 더 따뜻해지면서 커피 재배에는 더 좋은 조건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7년 새 고흥의 커피 농장은 6곳에서 13곳으로 늘었고 재배 면적도 27헥타르까지 확대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 7년 되는 시점에서 이제 보면 재배도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또 수익 구조도 제가 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제주에서만 자라던 레드향이 전남에서도 자라고 강원도에서도 사과를 재배하는 등 기후변화로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얼마 뒤면 커피 열매가 유자를 제치고 고흥 특산품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웃음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8개로 나뉜 청사를 2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3여 통합 이후 현재 여수시 청사는 여서청사와 돌산청사 등 모두 8개로 흩어져 운영 중입니다. 청사가 시내 8곳으로 분산되면서 공무원과 시민의 불편이 커지자 정기명 여수시장이 청사를 현 본청사와 여서청사 2개를 유지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지만 여수가 지역구인 주철현, 김회재 두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사 통합 방안이 추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자치단체 출범은 올해가 중요한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일들을 현실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도 신안군도 단체장의 행정통합 의지는 분명합니다. 올해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어수선해 통합 논의를 하기에 마땅치 않고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면 동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하고. 목포 신안 통합자치단체 출범의 최적기는 민선 9기가 시작하는 2026년 7월 1일이 꼽힙니다. 시군의 통합 의결, 특별법 제정 등의 숙제들을 감안하면 남은 2년여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을 늘리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고 시군 통합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도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매견을 맺어가면서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금년 상반기 중에도 계속 이어가고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까지 잡았어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드리려고. 1994년 이후 6차례 좌절을 겪으며 남북 통일만큼 어렵다고 이야기되는 무한반도 통합 논의. 목포 신안, 신안 목포 간 통합 추진 논의가 이번에는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출생률 감소로 크게 줄어드는 학생 수는 전남의 고민거리인데요.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학교 소멸위기 극복과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3년째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남에 있는 초등학교 33곳이 올해 입학식을 건너뛰어야 할 형편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함께 출산율 감소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학교 폐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10년 전 대비 한 6만 7천여 명이 감소하였고 폐교 수는 최근 10년간 78개교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지역 교육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 가운데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대상으론 초등학생입니다. 해남과 강진 등 인구 감소 지역인 16개 군 단위 지역 초등학생과 목포와 여수 등 일부 시 단위 80여 개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1명당 20만 원씩을 매달 지급할 계획입니다. 교육수당은 책이나 참고서 구입, 문화예술공연 관람과 스포츠 활동,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우처 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교육수당을 지급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면은 오히려 광주에서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지금 상상하고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7월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제정 등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65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중학생 1명당 126만 원에 달하는 노트북을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1명당 27만 원의 태블릿 PC를 오는 7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업무를 위해 9명으로 구성된 스마트기기 보급팀을 만드는 한편 기기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공정성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5분쯤 목포시 대양산단의 김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포 소방서는 살수차 등 2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저녁 6시 50분쯤 해남군 옥천면에 주차돼 있던 제설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119에 의해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단속한 결과 적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적외선 카메라와 전파 탐지기를 통해 광주시 내 공중화장실의 환풍구와 벽체 구멍 등을 점검한 결과 적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22억 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6곳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고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6시쯤 서구 동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60대 부부를 찾아가 외벽 등을 흉기로 훼손하며 협박한 혐의로 4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만취 상태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지역민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책 참여는 물론 각종 민원 처리, 생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암군이 다음 달부터 선보일 공공앱 영암 2랑입니다. 공공앱에서 국민과 관련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재난 속보를 알려주는 긴급 공지, 국민 의견 청취 코너인 설문참여, 각종 보조사업 정보 제공과 더불어 상담까지 이 앱 안에서 가능합니다. 또 버스 운행 정보 등을 담은 교통정보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실은 요즘 영암이란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예약과 작은 영화관 예매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민들이 호응이 좋은 거는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영암 1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암군이 공공예비 앞서 시행한 소통폰도 주민 반응이 뜨겁습니다. 문자로 민원을 접수하면 담당 부서 지정부터 결과 통보까지 3일 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읍사무소나 군청을 통해서 했을 때는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됐는데 지금은 소통폰 하나로 바로 처리가 되고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3%,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자치단체와 주민 간 소통 채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년 전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군민 전용 앱은 누적 가입자가 1만 5천 명을 넘어서는 등 공공예배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성군 등 다른 지자체도 이 같은 공공앱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를 뛰어넘는 서비스, 또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공공앱이 양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이후 우주산업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업 유치와 발사체 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8개 분야 24개 핵심 과제를 발굴해 오는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오는 2027년까지 누리호 반복 발사를 4차례 진행하고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2030년부터 3차례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광주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킨 반려동물 화장장 시설 계획과 관련해 업체 측이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차례 심사 끝에 한 업체가 추진 중인 동물 장묘시설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부결했는데 이 업체가 최근 부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동물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광주에 한 곳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곳은 386개 학교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남 지역의 초중고교는 모두 820곳으로 이 가운데 47%가 학생 수 60명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60명 이하인 학교가 많은 지역은 신안이 37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여수와 고흥, 완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학생 수는 지난 2007년 31만 명에서 지난해 20만 명으로 15년 만에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 속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광주가 영하 12.9도, 영광 영하 15.4도, 나주 영하 14도, 곡성 영하 13.5도 등 평균 기온보다 10도가 낮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9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최대 10cm의 눈도 예보돼 있어 광주 시내버스 19개 노선, 83대가 기존 노선에서 우회하거나 단축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과 여수공항에는 각각 오전 10시와 8시까지 대설과 강풍경보 등이 내려져 있어 출도착 예정인 항공편의 운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